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만에 집값 1억이 뚝 떨어졌다.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이거 완전 사기당한 거 아니냐? 분통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위례. 위례하면 이 송파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의 송파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버스로 살짝 경계만 넘어가면 위례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지어졌을 당시에 여기 잡으려고 거의 사생결단의 어떤 온 세상 자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던 곳이었고, 아니 설마 송파에 가까운 생활권인데 교통편 좋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 10년 거의 20년 넘어가면서 이거 위례의 어떤 신도시의 위상이 좀 자체적으로 상당히 좀 붕괴되는 느낌도 들고 있고요. 지금 위례 신사선 예비 타당성 조사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이 이 사업을 떠맡으려 했지만 계산기 딱 두드려 보니까 아니 실익이 없는데, 당연히 요새 건설사 업황이 안 좋으니까 계산기 딱 두드려서 일단 실익 자체가 없으면 손절 치는 게 당연하죠. 건설사 자체도 지금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건설 업황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도 굉장히 지금 몸살이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이 창곡동 부근의 위례 쪽 아파트들 한 달 거래 상간에 거의 4억에서 6억 정도 빠지는 위례더힐 5, 그리고 힐스테이트 위례, 위례 호반 서밋 애비뉴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약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제 해제가 되면서 송파구를 포함한 성남 그 주변 인근 아파트들 얼마나 집값이 단기간 안에 올랐습니까? 근데 위례가 이런 수혜를 덜 받았고요. 그리고 재지정되면서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모습.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구, 창곡동 위주로 해서 전세가가 5억 이상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거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단기간 안에 토제 해제되면서 올랐던 35일의 천하, 그 정도로 짧았던 토제 해제 기간 때문에 집값이 일정 정도 펌프질을 한 것도 있지만 이제 강남 거품이 서서히 꺼지면서 주변 비강남권 역시도 같은 어떤 풍선 효과의 어떤 이 집값 상승세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경제 기저의 현상들이 그닥 그렇게 호재적인 어떤 부분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재가 지금 징검다리를 놓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공공분야,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적용된 곳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옛날 서울 수도권 분양은 굉장히 기대가 됐었습니다. 서민들한테는.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반값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들이 분상제라는 그런 어떤 깃발 아래 딱 분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분상제 아파트들이 거의 씨가 말랐기 때문에 지금 분상제 아파트라고 나오는 곳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사실인데 방금 모집 공고를 낸 곳이 있습니다. 부천 대장 이편한 세상이 드디어 일반 공급, 그러니까 특별 공급은 A56 블럭, 그리고 일반 공급은 A78 블럭이 나오는데 56 블럭 신혼희망타운에 이미 모집 공고가 났고요. 78 블럭이 오늘 방금 모집 공고를 LH를 통해서 냈습니다. 일단 A7 블럭 부천대장 지구를 보시면 473세대로 구성이 되겠고요. 공급 세대수 참고하시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누어지어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일단 5구제곱은 기본형 4억 9천에서 5억 2천, 그러니까 4억대 아파트 값이 눈에 띈다는 건 굉장히 이 분상제의 어떤 위력이 얼마만큼 강력한 인상을 주느냐 고스란히 체감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웬만한 부천대장 같은 경우도 10억 넘는 민간 분양 아파트 많을걸? 그 정도로 이 고점에 물려있는 분양가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여기를 분양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고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 그렇게 새 집을 잡는다 치더라도 이후에 발생될 원금이자 갚는데 굉장한 고통스러운 어떤 이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들, 분상제 아파트는 집중하시는 것이 좋죠. 많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데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공공분양 아파트가 4, 5년 상간에 뭐 거의 3, 4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내 집 가치에 대한 어떤 이 자산 단단함,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24평 분양가가 4, 5억대, 매우 합리적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마곡 인접 신도시,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뭐 지금 민간 아파트는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500에서 600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소유 자산 기준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참고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월 평균 소득 기준도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나뉘어서 분류가 되고, 그리고 A8블록도 사전 청약 304세대 나오게 됐었고, 지금 이번에 공급되는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은 뭐 신혼희망 타운보다는 평형이 5구제곱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신혼희망 타운은 대부분 5제곱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발코니 확장 금액 뭐 별도인데, 여기 5구제곱이 4억 8천에서 5억 1천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평대지만 그래도 마곡과 인접할 수 있는 어떤 이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어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뭐 마찬가지로 500, 6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부동산, 자동차, 자산, 소득 기준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역 우선 공급 물량 배정 기준을 보시면 30, 20, 50%로 구성이 되겠죠. 좀 뚫기 어려운 그런 또 뭐 치열한 경쟁, 그런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래도 기타 지역 50% 배정 비율이 있으니까 추첨제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통장 내역으로 승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추첨제도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무순위도 집어넣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오래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5구 ABC 평면도 어느 정도 평면이 아주 내실 있게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언뜻 보면 84제곱 평면도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일단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죠. 대장홍대선이 5년 뒤면 개통이 됩니다. 2030년에 개통이 돼서 이 마곡 지역, 강서구 쪽으로 향하는 어떤 교통 라인이 확실하게 뚫릴 것 같고요. 상암동 쪽하고도 뭐 인접성이 굉장히 있으니까. 일단 GTX-B가 이 부천 종합운동장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역까지 10여 분, 그리고 강남역까지 한 18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서울 마곡역 신도시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충분하고요. 대장 신도시의 가치는 뭐 신도시가 완성될 때 아마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고객 방문 일정 5월 12일에서 18일까지 이 모델하우스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무순위 줍줍도 뭐 틈새 잘 노리시면 되겠고,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가 나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여기가 뭐 어마무시한 입지도 가지고 있죠. 영동대교만 건너면 뭐 강남을 충분히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블랙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시세가 22억이거든요. 근데 무순위로 나오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9억에서 10억 정도를 현금으로 이걸 들이대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지금 자양동 쪽도 집값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추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무순위는 조금 필터링을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확한 일정은 나와 있진 않고요.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뭐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불안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410원, 1,320원까지 환율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결국에 가서는 고점에 집값이 물린 사람들은 이 환율 때문에 금리 영향을 받아서 영끌 한계 달했나?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 주담대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2달 연속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서울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점의 집값을 딱 잡았는데 자기가 생각만큼, 기대한 만큼 집값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집값에 물려 있는 겁니다. 빼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없는 것 같고, 계속 치고 들어갔다가는 뭐 이게
주변 서울 집값이 계속 하향 압력을 받게 되면 이거 나 홀로 그냥 깃발 꽂았는데 그 깃발 다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35%로 집계될 만큼 지난 2019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찍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 지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57.9로 소득의 4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집값 부분이 어찌 보면 한국의 자산 시장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뭐 시중은행도 주담대는 뭐 꼼짝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금금리만 죽으라고 그냥 뭐 3%대 예금금리 다 없어졌습니다. 대부분 2.58에서 2.6% 수준. 그 정도로 예금금리는 엄청나게 꺾어 내려가는데 주담대 금리를 안 내리니까 사람들이 금리 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전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KB, 국민, 신한, 하나우리 뭐 예금 상품 최대금리가 2.6%, 3% 밑으로 다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NH농협이 뭐 예대금리차가 최고를 찍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1.472%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구매력 약화, 뭐 필히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대중관세가 지금 30%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결정을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미관세를 10%로 내렸고요. 뭐 이렇게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뭐 25%, 중국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어떤 엇갈린 행보를 보일 줄 알았던 미국이 30%, 실질적으로는 10% 관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마약류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그 전제, 그러니까 그게 넘어오면 20% 관세를 더 부과시킨다는 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차단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 관세만 물면 된다는 얘기죠. 바이든 때 이 관세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을 어떻게 벌여나갈지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고, 대미 수출이 오히려 한국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관세 협상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팍팍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겠고, 이런 소식 때문에 뭐 나스닥이 뭐 어제 거의 4% 이상 오르는 뭐 기염을 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호재를 떠안지 못하는 한국 잠재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부동산 시장 말하면 뭐 확실히 불확실성 속에 쌓여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 여러모로 참 힘겨운 이 가격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어찌 보면 구축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분기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고요. 분상제 부활이 굉장히 지금 신축 부분에선 시급한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강남권에서도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가격 선상이 좀, 이 라인이 좀 생겨져야지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공분양 분상제가 폭발하고 있는 거고, 이 부천대장 좀 잘 지켜보시고요. 여러모로 틈새와 우회로를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여러모로 지금 부동산 동서남북 악재란 악재들이 뭐 둘러싸여 있는데, 계속해서 집값이 우상향한다는 어떤 전망은 굉장히 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러모로 좀 틈새와 우회로를 잘 생각하셔서 선택의 폭을 줄이신다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